자, 세계시 1강이다, 1강. 1강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세계화랑 지역화라는 말이 나오거든. 근데 이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세계화라는 말은 지구촌이라는 단어로 개념이 정리가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상품이나 사람의 교류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부분이 세계 하나의 공동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처럼 보인다. 지구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교통통신의 발달이란 말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오냐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으로 돌아가다. 그러면 한 1870년? 그 정도 되겠지. 1870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존이라는 친구에게 우리가 안부를 전하고 싶어. 그럼 한 몇 개월 정도 걸릴까? 3개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그냥 배 타고 와야 되잖아. 존 안녕? 이러고 적은 쪽지를 보내는데 3개월 걸린다. 봤는데도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겠지. 근데 지금은 한 1초? 와이파이만 있으면 1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했다는 말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고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에 묶이고 우리나라 한국 지리를 공부하면 그런 말이 나와. 1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 막 그런 말을 하거든. 실제로 부산에서 서울을 출퇴근이 가능해 안 하게? 가능은 해. 빡빡세서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 이 말이야. 그게 뭐다? 교통통신을 발달해. 왜?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그럼 천천히 뭐 할 거, 잘 거 다 하고 쉴 거 다 하시고 하면 한 달. 말 타고 가면. 아니야, 3일. 말 타고 가면. 아니, 되게 빠르네. 되게 빠르지. 말이 사람의 40배의 속도를 최소한 낼 수 있는. 근데 급하면 하루 만에 우리, 어? 우리 중간에 여기라는 말에 말맞자가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 뭐냐, 원래 말 갈아타는. 그러니까 아주 급한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 역사에 보면 마패 이런 거 있잖아, 마패. 그러면 아주 중요한 소식에 마패 보여주면 거기서 초특급 말, 제일 잘 뛰는 말을 주거든. 걔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갈아 지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역에서 뭐 하는 거야? 말을 새로운 말로 갈아타. 그럼 최대한까지 갈 수 있어. 철도가 처음 개통됐을 때, 경부선이 처음 개통됐을 때가 약 기차가 하루거든. 그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이래가지고 무슨 뭐 증기기관차 해가지고 막 이래 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통일호가 나오면서 한 뭐 12시간, 6시간. 근데 지금 뭐야? KTX가 안 쉬고 바로 1시간 40분. 근데 비행기는 40분만 했어.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물자와 정보의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만 팔 거야?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도 팔 거야? 그렇지. 그래야지 이득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 경제의 세계화라는 말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협력이 가능하고 분업이 가능해. 그래서 요게 분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날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엔진은 뭐 미국에서 만들고 조립은 일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요겁니다. 지역 간의 경쟁이 심해야 된다.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 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만 경쟁하면 돼. 이제는 나이키랑 경쟁해야 돼. 맥도날드랑 경쟁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서 문화가 섞여 안 섞여?
소키니가 문화의 세계화라는 말을 합니다. 문화의 세계. 그러니까 초국적 세계 문화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있는 거 뭘까? 맥도날드도 되게 더 초국적인 거. 월드컵. 야, 월드컵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조기축구회 대표들이 모여서 공차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축제의 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맥도날드. 그 다음에 코카콜라. 뭔가 하지? 세계 어디를 가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화 갈등 및 소수 문화의 세태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 갈등 및 소수 문화 갈등은 다른 게 많이 들어오니까 걔네들 이해 못하면 싸운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미스터 황이 황 사장님이 공장 사장님으로 있는데 공장에 이제 저기 어디고 방글라데시 아들 저 외국인 노동자 쓰는데 걔네들 이슬람 무슬림이거든. 뭐 하루 5번 기도하러 가. 너 일하고 어디 가노? 너 그럼 일단 깐대? 갈등이 이런. 그자이? 자, 그 다음에 소수 문화가 쇠퇴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 아주 강력한 아이가 침투를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비슷한 애들은 걔한테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지는 소수 문화가 쇠퇴될 수도 있는 거죠. 고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의 고유성이 상실된다라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문화의 획일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의 획일화가 요거랑 같은 말이지. 총tum.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화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지역화라는 말이 따라와. 그러면 지역화는 뭐냐면 쌤이 아까 세계화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한마디로 해줬죠. 지역화라는 단어는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나? 신토불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나? 너네는 잘 못 들어봤을 건데 선생님 학교 갈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있어. 이 뜻이 뭔지 알아? 후방이. 비슷해. 우리 것이 최고요. 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만의 것이 최고. 우리만의 것이 최고야. 그러면 이게 우리 거겠지. 이게 우리 거겠지. 그러면 세계적 차원의 가치를 나타난다. 그럼 무슨 말이고? 다른 데 있고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한테만 있다. 그럼 우리한테만 있으니까 이게 우리만의 무기나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되냐면 다른 지역과의 무슨화? 차별. 그러니까 쌤 신통기록. 자,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그럼 지리적 표시제 대표적으로 오성, 녹차, 뭐 우리나라로 치면 횡성, 한우. 왠지 모르게 같은 녹차라도 조금 믿음이 가라앉아. 조금 한 뭐 1, 2천원 비싸게 팔아도 사겠나 안 사겠나? 이게 지리적 표시. 자, 장소 마케팅은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한댔지. 그럼 이게 뭐냐면 모바일 게임의 모두의 마무리라고 해봤습니다. 예. 그게 세계 버전이 장소 마케팅. 이게 랜드마크 건설 이렇게 얘기하잖아. 랜드마크. 그러니까 그거는 에펠탑은 파리에만 있는 거야. 그럼 파리의 아이템이 되니까 관광지가 돼. 제적 가치를 내세울 수가 있겠죠. 맞나? 예.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하나의 지역 브랜드가 됩니다. 그럼 지역 브랜드. 부산에 지역 브랜드 있을까?
그런 랜드마크 보고 이상하다. 아, 그 마스코트 이런 거 있거든. 마스코트. 그러니까 뭐 룰이라든가 하여튼 그 갈매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랜드마크는 지역 브랜드는 그거 얘기하면 돼. I love you. 하트를. 이거는 본 적 있잖아. 이거는. 이게 I love 뉴욕이야. 뉴욕의 지역 브랜드야. 그 다음에 뭐 부산으로 하면 뭐 다이나믹 부산. 이런 것들. 뭐 해피 700, 이 평창이거든. 해발고도 700m라고. 그런 것들. 그럼 이게 경제적 가치를 투영하기 때문에 못 오대노. 지역 축제가 되는 거라고. 지역 축제.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돈 되는 거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새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그 뭐야?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화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놓은 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이랑 합성. 그래서 다른 말로 세방화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게 뭐야?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우리 지역 것은 지키라 안 지키라? 지키라 이런 거. 알겠어? 그러면 야 커피하고 우리 콜롬비아 커피랑 또 뭐가 좀 우리 광고에서도 그런다. 콜롬비아 원두를 어떻게 사왔다. 뭐 자메이카 무슨 뭐 블루 마운틴 뭐 자바 커피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인도의 무슨 뭐 셀럽티 이래서 하면 뭐 뭔가 좀 있어 보이겠죠. 뭐 포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어디고 와인도 유명한데 뭐 보르도산 와인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건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게 이게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지역화 전략 중에 하나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세계지리 수능 1번 문제입니다. 펜 잡으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말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림으로 나오거든. 지도로. 바나다 이렇게 지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지도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자,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데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리면 중앙에 보입니다. 우리나라 있죠. 그래, 근데 경도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는 그린치 천문대가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가 세계 경도의 중심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는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는 한국이 있어. 동경 135도지만.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나라 사람들의 지도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빌로니아. 당연히 바빌로니아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작은 원들이 있으며 세계의 중심은 당연히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리고 이가의 원이 바빌로니아 있는 근처고 요 원이 바빌로니아 근처고 이게 바깥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는 바다예요. 가운데는 바다. 그리고 이게 왜 바빌로니아 전투판 지도냐면 이 쐐기 문자가 바빌로니아 문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중요합니다. 삼각형은 바다 저편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상의 가상지역.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때 사람들이 먼 바다를 항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맞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는 이들이 극복해야 될 존재 중에 하나였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에 바다 있으니까 이 바다를 넘어서 저기에도 무슨 또 이런 땅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안 가봤으니까 알아볼라. 모르죠. 가봤으면.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정도의 상상력 정도. 자, 그 다음에 프롤레마이오스 지도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프롤레마이오스 지도. 이게 로마 시대 만든 건데 이게 지금 15세기 보건도가 나와 있어. 야, 로마 시대 만들었는데 뭐가 있냐면 경성과 위성 개념이 있다. 선을 끊었다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맞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없노? 오세아니아랑 아메리카가 없지.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 층에는 이 땅이 있어 없어? 네.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신대륙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였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경의선망을 설치하였다.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평면에 투영하는 투영법을 썼다라고 하는 세 번째 특징까지가 프롤레마이오스 지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중세라고 하면 세계사에 좀 관심 있으면 알아요. 중세는 유럽 중세는 아무개 시대. 유럽 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종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의학도 로마 시대 의학을 그대로 써.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해. 신이 사제들을 통해서 병을 풀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 패스트의 원인이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스트 전의 원인이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을 멀리해서 씻지 않는다.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인데, 중세에 들어오면 지중해 무역이 많이 나오거든? 지중해 무역. 그러면 지중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지도에 지중해 계속 나와. 그리고 얘들이 이제 배 타고 다니기 시작하잖아. 조금씩.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해도가 필요해. 왜냐하면 바다 밑에도 지형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다 밑에도 지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륙붕이나 뱅크라고 하는 저 해저 지형 아니면 암초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얘네들 다 꼬라박는 거야. 그렇게 해도 제작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티워지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냐면 반염도라고 하거든요. 옆에 적으세요. 반염도. 그럼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 그렇지. 그러니까 중세는 종교적 세계관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현실적. 중세의 특징이야, 이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티오지도 유럽 애들이니까 유럽 애들은 할렐루야. 맞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노? 예루살렘. 예루살렘 있고 에덴 동생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교 세계관이죠. 자, 이거 중요하다. 문제 풀 때 키핵심 포인트다. 표시해라. 티오지도는 위쪽이 동쪽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니까 예루살렘 기준은 아시아 대륙은 동쪽으로 있어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이거 모르면 다 틀리네. 알았죠? 자, 그 다음 이드리스 지도. 나왔습니다. 아이가 알라. 예. 그럼 당연히 중심지에 뭐가 있겠노? 메카가 있는 거야. 당연히 중심에 메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카가 있으니까 이슬람 세대.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 얘는 위쪽이 동쪽이랬는데 얘들은 위쪽이 뭐라고? 남쪽이래. 그래서 얘네들은 지리 지식을 토대로 제작하기 약간 과학적이야. 왜냐면 동세 유럽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 그 공백을 메워줬던 게 이슬람 문화. 이슬람 문화. 세계사에 그렇게 나오잖아. 네. 그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슬람 애들이 나중에 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이무진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슬람이 아주 잘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초기 이슬람이 믿었던 집단이 상위 집단이야. 마호메트, 무함마드도 상인 출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오케이.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동을 많이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리적 지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쁘지 않다. 없으면 죽고. 얘들은 사막을 뚫고도 가야 되는 애들인데? 이해된다? 자, 그 다음에 해도. 포르톨라노 해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지도한 항구와 항구도시 자세히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가 나온다? 나침반의 방향까지 알려줘. 직선의 방사상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해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근데 얘네들은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옆에 날개를 한번 볼게요, 날개. 자, 이 스티로스 티오지도. 자, 아까 티오지도 하면 크리스트교 개념이 들어간 데 있지. 예. 맞지? 그래서 외부의 O는 대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는데,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는 뭐다? 반을 했지. 그럼 외곽 동그라미 옆에 있는 게 미지의 세계 이런 거니까 얘들 관념부터. 맞죠? 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구분해서 대륙 가운데 T자 글자 모양의 세로로 해당 부분이 지중입니다. 이게 지중입니다. 왜? 지네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니까. T자의 세로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이해됐나?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 때 포인트는 쌤 아까 뭐라 돼? 지도의 이쪽이 무슨 쪽, 어디가 무슨 쪽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대에 들어오면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린다. 대항해 시대에 열리는 게 뭐가 들어오노? 나침반이 활성화되고 나침반이 활성화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져. 그러니까 육지가 원래는 바닷가 근처로 막 이렇게 다녔었거든. 바닷가 근처였어.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콜럼버스가 원래 처음부터 에스파냐에서 신대륙 개척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거 알아요. 포르투갈. 얘 원래 포르투갈 가거든. 포르투갈 가는데 포르투갈에서 퇴짜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에스파냐에 갔어. 에스파냐에 가서도 이제 이때 이사벨라인가 하여튼 그 사람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처음에는 퇴짜하자. 왜냐면 얘가 지구무역서라고 그 세계 지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대표로 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 근데 그때 채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대륙과의 거리를 너무 짧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밖에 안 걸린다고 야 그 말이 안 되지 않니? 근데 콜럼버스는 거기서 자기 이론을 수정을 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세비야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마젤란을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리 지식이 확대된 게 아니고 거의 마치 폭발해요. 엄청나게 폭발해요.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활판이 세술이 나옵니다. 이제 대량 생산이 돼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방위와 각도를 파악할 수 있는 메르카토르 도법이 개발돼서 지도 대전에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는 군데 이거를 평면에 나타내 버리니까 보이도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지도의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100% 잡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이어졌다. 자, 근데 동양. 야, 동양은 중국이 짱이지. 그래서 동양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하거든. 하늘은 동글고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까 뭐고? 하늘은 동글고 땅은 평평하다. 중세 유럽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어. 지구 부영설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그 영화 중에 캘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있잖아. 예. 조니 뎁 나오는 거.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세상 끝으로 가는 시리즈가 있거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냐? 유럽인들은 원래 지구 부영설이 증명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었어. 세상의 끝에 가면 이렇게 폭포가 있다고 생각해.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이해됐습니까? 자, 송나라 화이도, 명나라 대명훈일도. 중국 중심의 무슨 사상? 중화사상. 그리고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돼 있는 지도인 우리나라 거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중화사상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별표
고려만국 전도가 등장.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선교사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갖다 준 건데 지금 현재 세계 주도는 거의 똑같아. 어디 빼고 다 있냐면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이게 보급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세상의 80%가 중국인 줄 알았거든, 지금. 나 여기 고려만국 정도 보니까, 야, 이거밖에 안 돼? 뭐지? 이 정치적인 혼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과학적으로 진리 인식하는, 똑같아. 중세의 관념도, 나중에는 현실적. 얘들도 동양도 중세는 중화사상, 나중에는 현실적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진리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전도, 지도가 뭐라고요? 고려만국 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아까 얘기했죠.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중화사상입니다. 하고 이게 한국이거든. 여기가 유럽하고 아메리카하고 아메리카가 유럽하고 아프리카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큰 행위에 우리가 둘째 행위에 이 정도 되는 거야. 비현실적이죠. 천하도 이게 관념도야. 뭐랑 똑같아? 티오지도. 그래서 중화사상가 이거 지명 이름 보면 이거 전부 다 도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란 말이야. 실학의 영향. 그럼 실학자들은 뭐고? 현실적인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 진정.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야. 한지에서 이제 우리 고사자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지도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세제에서 우리 지구정부, 경유선만까지 얘기를 하고 중화사상에서 벗어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리정보 기술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리정보 기술은 자, 요거 세 개 나누는 거 해야 돼. 요거 세 개 나누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인포메이션이잖아, 인포메이션. 그죠? 공간정보, 속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절대적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수리적 위치 이런 말을 얘기하거든. 뭐라고? 수리적 위치. 숫자로 나타내는 위치란 소리야. 숫자로 나타내는 위치.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북위 34에서 43도 사이에 있고 동경 128에서 136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를 써서 그린치 천문대보다 9시간 빠르다 이렇게 나와. 전부 다 숫자 얘기했지. 그럼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 자, 속성 정보. 지리적 위치. 라고 얘기를 해도 돼. 그 뭐고?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태평양과 인접한 인도국가. 전토의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왜? 반도가 바뀌어? 태평양이랑 접해 있는데 바뀌어? 야, 그거는 매덕 완전히 그냥 아유 그렇게 상상하면 틀립니다. 안 바뀝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다는 사실은 안 바뀌잖아. 자, 근데 관계적 정보는 속성 정보라고 관계적 위치거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상대적이야. 아니, 우리가 중국이랑 친했다가 중국이랑 싸울 수도 있다. 일본이랑 친했다 일본이랑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조사, 직접 조사, 야외 조사, 간접 조사, 실내 조사. 직접 조사 가서 눈으로 보는 거. 간접 조사는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원격 탐사.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접촉 없이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세 번째,
갈 수 없는 곳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 갈 수 있니? 근데 북한 정보, 지리 정보를 볼 수는 인공위성에서 보면 돼. 됐습니까? 네. 자, 근데 GIS라고 합니다. GIS. 이거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중복 분석을 통한 적합지역 선정이라고 나오지. 경사도 점수 0에서 3점, 해발구도 점수 0에서 3점, 인구 점수 0에서 3점, 토지 이용의 점수 0에서 3점이라고 주고, 그럼 이거 각 지점에 점수를 매겨보는 거야. 중첩돼서. 그게 GIS 문제거든. 알겠나? 자,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 우리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에 주유소만 알려주세요. 주유소만 알려주고. 도로만 알려주세요. 도로만 알려주고. 철도만 알려주세요. 철도만 알려주죠. 그게 GIS인 거야. 그러니까 분석 처리 가공을 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얘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확대 축소가 쉬워.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지표의 복잡한 지리 정보를 다양한 유형, 다양한 크기로 지도화할 수 있다. 지도에 다 갖다 막 띄워주자 막 뜨고. 자, 통합적으로 분석 용이하고 공간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 왜? 우리가 교통도 좋아야 되고 버스 종류량도 교통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우리 애가 뭐 경사도가 안 좋은데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입력시키면 중첩적으로 해가지고 최적입지거든. 최적입지 선정이거든.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GPS야.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게 GPS. 어떤 도로에 어떤 차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교통 상황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과 거리에 얘가 어디 위치 잡히니까 몇 분 후에 도착하게. 우리 버스 탈 때 앞에 보면 몇 분 뒤에 도착이가 나타나는 게 전부 다 GPS를 활용한 GIS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는 내가 말했잖아. 정보를 1, 2, 3 주거나 1, 2, 3차를 주고 거기서 최적입지 색깔 그러니까 1번에 최적입지 색깔 칠하고 2번에 최적입지 색깔 칠하고 3번에 칠하고 4번에 칠해서 점수 제일 높은 애 찾는 거. GIS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치 찾기, 최적입지 선정 위치 찾기. 자, 근데 예치도 오늘 옛날 그냥 전부 다 종이. 그리고 제작자의 세계관이 반영이 됐죠. 왜? 옛날에 봐봐. 뭐 중화사상이면 중국을 대박하게 그린다. R1일식 지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슬람이니까 메카가 있다든지 막 그런 것들. 요즘은 전부 다 전자지도죠. 가고 아까 말했잖아. 됐습니까? 파일의 형태로 제작이 돼서 수정 보관.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데 찾아가려면 지도책 펼쳐가지고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서 뭐 방향이 어디고 뭐 산이 어디고 이 뭐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누르면 끝나.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지표 구분 얘기하자. 자, 번역이라고 하면 뭐 무슨 권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영역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 자,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말이 이거랑 같은 말이겠지. 맞지? 그럼 기준이 다르면 경계도 달라지겠지. 예.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지리적으로 나눴을 때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그 파나마 지역이 되거든. 근데 문화적으로 나눴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나눴을 때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캐나다, 미국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나누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월드컵 같은 거 보면 뭐 중남미, 뭐 코파 아메리카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는데 그 문화적 경계로 나눴을 때는 걔네들은 라틴으로 들어가는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북부로 들어가. 이해됐어? 자, 그 번역을 다투는
자연적 지표, 위치, 지형, 기후, 식생, 수력, 분포대, 자연환경과 관련. 문화적 지표는 당연히 자연환경에 적어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 뭐 인문환경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동아시아 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 이런 것들. 자, 기능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지와 배후지라는 말인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세계도시 나눠놓는 거 그게 이 파트거든. 세계도시 나눠. 그러니까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누고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도시와 최상위 세계도시와 차상위 세계도시를 나누고 이런 것들. 네. 그러한 분류들이 기능적 지표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다. 그러면 야 어떻게 지구상에 나눠놨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여기 이렇게 나뉘겠어? 중간에 섞이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그게 점이지대야. 점이지대. 이 개념. 지리에서는 점이지대 개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상도 서부 지역, 진주나 저쪽 가면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하나도 뭔가 애매해. 말투가 달라. 경북 북부에 저기 강원도랑 붙어있는 데 있지. 그럼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강원도 사투리인지 구분해. 이게 그게 맞나? 막 이러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섞인 거야, 안 섞인 거야? 섞인 거야. 왜 이게 정비시대나? 섞인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대륙 중심으로 나눴을 때는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으로 나뉘고 인문적으로 나눴을 때는 무슨 뭐 무슨 권 이렇게 나누고 이해됐습니까? 됐나? 자 그러면 1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